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 시험 중에서 법무사 1차 시험요. 법무사 1차 시험. 크게는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죠. 오전, 오후로 해서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고요. 1교시 세부적으로는 1교시에 1과목, 그리고 2과목, 그리고 2교시에 3과목, 그리고 4과목. 2시간이죠? 2시간입니다. 1과목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법무사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과목에는 헌법이랑 상법이 있고요. 2과목에는 민법과 그리고 줄여서 가등법, 즉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죠. 3과목에는요. 민사집행법, 그리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 4과목에는요. 공탁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포함된 1교시의 2과목 민법입니다. 민법과 요 가등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아니라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배점은 똑같지가 않죠, 당연히. 민법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8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등법은요,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죠. 문제 수로 따지면요, 한 문제당 2점씩이죠. 요거 몇 문제 그러면 40문제입니다. 가등법은요, 요거는 10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과목들 통틀어서 이 가등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몇 프로다? 5%에 불과합니다. 5%에 불과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1교시의 2과목 민법 가등법의 합격 공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다른 과목들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1차입니다. 1차 객관식이죠. 자, 민법부터 보도록 하죠. 이 민법은 1차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2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민법 하나가 끝이 아니죠. 모든 다른 법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가,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흔히 변호사와 법무사를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전문직들도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의 법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법률 전문가라고 한다면, 즉 법률가라고 한다면 법무사와 변호사를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고 물으면 민법입니다. 나는 민법을 못하는데 다른 과목을 잘해서 시험을 합격했어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민법을 나는 엄청 잘하지는 못하는데 중간 이상은 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커트라인으로 합격할 수는 있어요. 나는 민법을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시험을 잘 할 수도 없고요. 다른 과목을.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이 민법은 오로지 1차만 합격이 목적이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집을 돌리시면 돼요.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민법은 다른 과목과 연결도 돼 있고 2차까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시던 아니면 과거에 내가 법대를 나와서 공부를 좀 했던 아니면 사법시험 준비를 했던 간에 이 민법은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1차 때부터. 그래서 기본서를 자신이 혼자서 읽든 또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강사를 선택해서 강의를 듣던 해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차 객관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2차 통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법을 잘하기 위해서, 즉 다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 틀이 되는 거죠.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기본서는 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몇 개 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만, 만약 나는 강의를 좀 들을래, 나는 강의를 좀 들을래라고 선택하신다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강사를 선택하시고 그 강사가 쓴 책으로 공부를 쭉 해 나가시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차든 2차든 간에 그렇게 쭉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나는 강의가 싫다, 저 같은 경우 저는 정말 강의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듣는 거를. 제가 지금 법무사 수험가에서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강의 듣는 거 좀 싫어합니다. 혼자 기본서를 보면서 좀 곱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좀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강의 듣는 게 좋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라고 하면 강의를 통해서든. 아무튼 민법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뭐 어떤 파트가 중요하고 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유명한 학원 그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강사님들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해놨는지가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다 조문 판례가 중요하고 최신 판례 중요하고 다 이렇게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가 딱 법무사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1차 시험이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 3, 4개월 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거 다 제끼고 뭐예요?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해서 돌리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는 나올 수 있다. 어떤 합격 점수? 1차 합격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차 때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1차 때 이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 안 해놓으면 1차 백날 합격해도 2차 통과 못하면 도라무타밀이죠. 그게 흔히 말하는 8대 전문직 시험들이 다 그렇죠. 1차야 뭐. 그리고 법무사 시험은 변리사 시험도 그렇고요. 변호사 시험도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전문직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절대평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상대평가입니다. 1차 때부터. 1차 때부터 상대평가라는 거.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좀 꼼꼼하게 꼭 1차 합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2차를 생각해서 그리고 다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서든 강의든. 그러면 민법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같은 과목에 있는 뭐요? 요거는 이제 80점. 이제 가등법이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요게 20점이고 10문제인데요. 이 가등법에 대한 책을 쓰시고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다시 시험, 아니 100번을 다시 시험 보라 그래도 저는 이 과목은 한 번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한 번으로 찍고 요 1차 민법 있죠. 요걸 좀 꼼꼼하게 2차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요거를 한 70점 이상 받는 전략을 삼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주변에 가등법을 한 번으로 찍어서 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한 번으로 안 찍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번으로 찍은 보다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아니 이게 또 2차에 있는 것도 아니죠. 실무에서는요. 실무에서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찾아보면 되니까.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은 찾아보신 오픈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검색에서는 찾아보면 되고. 제가 이거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 업무를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1차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총 5%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으로 찍을 것 같아요.
나는 꼭 불안하다, 꼭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과목들, 민법,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있는 그런 과목들 있죠. 그런 과목들을 내가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혹은 학원 가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충분히 내가 합격 점수 나온다. 그래도 시간이 남네? 그러면 그래도 보지 말라고 좀 하고 싶은데, 난 불안해서 나는 한 번으로 못 찍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되면 공부를 하세요. 근데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가등법이 양이 적어요. 양은 적은데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다른 과목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출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등법은요. 기출에서 잘 안 나와요. 결국 기본서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만 무한으로 돌리면 합격 점수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몇 점 받으시려고요? 100점요? 90점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당연히 객관식 문제집만 보면 안 되죠. 뭐도 보셔야 돼요. 기본서도 보셔야 되고 강의도 들으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2022년 1차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60점이에요. 야. 그러니까 60에서 65.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70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하시는데 굳이 가등법을 민법에서는 이 정도만 나오고 다른 과목, 효자 과목들 많거든요. 충분히 8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것들. 거기에 시간을 좀 투자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가등법은 다른 과목을 다 하세요. 다른 과목을 다 하시고 충분히 내가 합격 점수 나올 것 같다. 70으로 목표를 잡으라고 그랬죠. 70을 목표로. 65를 넘긴 적도 별로 없어요. 70을 목표로 잡으면 바로 이거는 합격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저는 가등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2개인가 맞았나? 한 번으로 찍은 사람이 3개인가 맞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저보고 시험을 보라 그래도 저는 또 종합적으로 여유롭게 점수가 나왔거든요. 예, 저보고 다시 공부를 하라 그래도 저는 가등법은 찍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도가 아니죠. 다시 공부를 한다면. 왜요? 제가 합격했을 때 저는 안 찍었다니까요. 한 번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시험을 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한 번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올해 1차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동기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이 그래요. 아니 공부를 했을 때보다 어떻게 한 번을 찍는 게 점수가 더 나오냐?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 정도로 가등법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제가 또 제 나름의 또 열심히라고 했지만 또 엄청 열심히는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합격 전략만 65점 이상에서 70점 사이만 맞으면 합격 충분히 하시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다른 과목의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2차까지 있으니까 1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기본서를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요. 하지만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한 달이나 2달 전에는 뭡니까? 객관식만 돌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2차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되 1차 시험 한 달이나 2달 전에는 뭡니까? 계속 객관식만 돌리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기본서 강의만 듣지 마시고 객관식 문제집은 옆에 항상 보셔야죠. 물론 그 객관식 문제집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만 보시면 돼요. 별도로 기출 문제집 찾을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 시험 한 줄을 남겨놓고는 뭡니까? 객관식 문제집만 무한 반복.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합격 나오면 2차 모드로 가는 거죠. 꼼꼼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2차 때 되게 수월하겠죠? 또 2차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과목에 있는 가등법, 요거는 충분히 내가 다른 과목을 하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고 그게 아니다. 다른 과목 하기도 버겁다. 다른 과목도 합격 점수 내가 넘길까 말까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 번으로 찍는 전략. 그렇게 합격한 사람도 정말 많다라는 거. 저는 공부를 했지만 한 번으로 찍은 사람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보다 훨씬 여유롭게 합격했다라는 거. 예. 자, 오늘은요, 그 법무사 1차 시험 중에서 1교시 2과목에 있는 민법과 가름법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